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오늘은 정말 귀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항상 그 먼 곳에서 저희 그 방송을 재밌게 즐겨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셨고 복싱 매니아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교류도 많이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거의 못 오시다가 3년 반 만에 지금 한국을 나오셨어요. 오늘 이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에 계신 박정준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한량입니다. 런던 로퍼 밴드의 보컬리스트 런던 한량입니다. 반갑고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 마태형님이시고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이사님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도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죠, 안희연 씨 오랜만에 골든보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이지 않았고 그 박정준님, 런던 한량님이 처음 저희 토크에 참여하시면서 영국에서의 어떤 그 랭킹, 영국 그 복싱 팬이나 복싱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여러 가지 랭킹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 선수의 순수한 강함만 논하는 랭킹이 있고, 또 인기에 따른 척도에 따른 랭킹이 있고, 돈을 많이 번 쪽에 따른 랭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밌는 랭킹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오늘도 두서없이 영국 복싱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해 오신 거 먼저 한번 보죠. 네, 제가 영국에 1999년 9월 5일 날 갔습니다. 젊을 때. 99년 9월 5일. 1999년 9월 5일에 일요일이었고요. 조인주 선수가 야마구치 게이지랑 시합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날 제가 영국에 처음 가서 런던에 처음 가서 일요일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랭귀지 스쿨 나갔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서점을 갔는데 우연히 맨 처음에 본 것은 100 Greatest Footballers를 봤어요. 축구 선수. 그거를 딱 열어보는데 무슨 일이 나왔는데 차범근 선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2001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같은 카테고리에 보니까 한 또 뭐 테니스 선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가 있는데 역시 그레이티스트 100 복서스가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가 누가 있나 당연히 찾아봐. 그때 제가 돈이 없어. 그게 20파운드였는데 20파운드가 그 당시에 45,000원입니다. 그게 부담이 됐어요. 제가 1999년 9월 그때는. 그래서 사질 못하고 거기서 거의 뭐 30분 이상을 봤는데 몇 장 넘기다 보니까 좀 뒤쪽에 장정구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선수를 먼저 일단 찾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유명호 선수도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백인의 역대 최고 복서를 꼽는 영국에서. 그래서 아시아 선수는 또 보니까 일본의 구시켄 요코. 그 다음에 한 선수가 화이팅 하라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예. 와타나베 쪽은 없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그때 이제 그 유명호 선수를 그 호크라고 표현했고요. 아시아의 그 매. 장정구 선수를. 장정훈 선수를 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드 복서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당시에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상대 선수를 인터뷰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80년대에 들었던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한 선수당 한 페이지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씩. 균일하게 한 장씩 두 페이지씩 있었는데 자세히 그걸 사지 못한 게 너무 지금 한이에요. 그게. 지금 안 파나요? 지금 한번.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명호 선수는 거기 보면 그 듀러블, most 듀러블, 지치지 않는 선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읽었죠 거기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찍어놨을 텐데 찍어놓은 게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5년 전에 4년 전이죠. 한국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서점에서 봤습니다. 책이 이제 또 다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100 Greatest Boxers 있는데 역시 장정구 유명호 선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말씀하신 구시켄 요코 파이팅 하라다 와타나베 조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때 내용도 거의 똑같은 게 4년 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죠. 그러니까 99년에 보시고
2019년. 2001년에 보고 아 2001년. 2001년에 보고 4년 전이니까 2018년 19년에 또 본 거죠. 그러니까 한 네. 20회, 20회 정도가 지났는데도 거의 랭킹이 비슷하게 28년이 지난 거죠. 28년,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죠. 그런데도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역시 한국 선수, 일본 선수 둘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은 문성기 선수 없었나요? 없더라고요. 일본 선수는 없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영국 복싱지에서 꼽은 영식 그게 이제 10명의 복싱 프로모터, 그 다음에 한국으로 따지면 관장, 또 10명의 관장, 그 다음에 10명의 그 미디어, 코멘테이터들도 있고, 또 10명의 선수, 그 중에는 4년 전에 레노스 루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 마큐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명의 복싱 마니아들, 그러니까 50명, 그리고 나머지는 또 30명에서 80명이 선정한 거예요. 80명이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공정하게 한 거죠. 공정한 예. 그런 랭킹이네요. 예. 거기에서 100명 안에 한국의 장정과 유명 선수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싱 마니아들도 복싱 마니아들의 그때 제가 한 번 복싱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박종팔 선수를 얘기했고요. 또 한 명은 그 다음에 문성일 선수 얘기는 안 했고 박종팔 선수하고 박찬일 선수를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60대 당시에 있는데 그 두 선수를 알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분은 순수 마니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중계를 보지 못했을 거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을 건데 그거를 나중에 좀 어느 정도의 텀인지 모르지만 그 경기를 두세 경기씩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찬희와 방금 얘기했던 박종팔 선수의 경기를 몇 경기씩을 보고 이 선수들은 100 그레이티스트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고 놀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2001년도에 제가 이제 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젊은 나이니까 아마추어 복싱 그 짐을 찾아갔어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얼마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관비 말하자면 2001년도 2001년도. 10년 전이네요. 예. 그때는 10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한 7만 원 사이? 싸도 5만 원 한 거죠. 5만 원. 근데 제가 그때 임준배 이사님은 보성일 체육관에 그러니까. 나가셨었죠. 그러면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5만 원을 했던 거죠. 2001년도에 제가 거길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따로 입관료 조이닝 피는 없고 그 당시에 30파운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30파운드면 2,200원이니까 6만 한 7천 원 정도? 비슷했네. 그래서 상보다 비싸다 했는데 1년입니다. 1년. 1년입니다. 그게 한 달을 생각했는데 네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돈을 내고 1년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그 돈을 지불하고 1년 동안 운동을 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열고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4월 첫째가 이제 부활절, 영국이 금토일과 4일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큰 휴일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니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1월 1일 제외하고는 다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보다 좀 비싼데 괜찮다 하고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한 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리시트를 주는데 1년인 거예요. 제가 등록한 날부터 그 다음에 전날까지 너무 놀랐어요. 1년에 6만 7천 원. 근데 이게 누가 미트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거? 다 합니다. 그걸 다 합니다. 해주고. 예. 거기 이제 대표 관장이 한 명 있고요. 사범이라는 그 코치들이 8명.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오들리 해리슨이 있었어요. 오들리 해리슨이 그 당시에 시드니 올림픽 이제 금메달을 따고 프로에 데뷔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거기에 와서도 한두 달 정도를 오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 후배들 같이 운동하고 사진도 제가 그때 같이 찍어서 저 그때 그 사진 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한국의 모 잡지에 실렸죠. 근데 오들리 해리슨 그 친구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러냐고 한국이란 나라 다 아니까 반갑게 맞이해줬고 그때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그 당시에 조윤주 선수가 세계 챔피언인데 딱 한 명이 또 조윤주 선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한국 복싱이 영국에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팬들에게. 그 이후에 이제 지인진 선수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다한 그 얘기인데. 이후에 또 가서 많이 예. 가기도 예, 시켜왔죠. 그렇죠. 또 한국 복수. 지인진 선수가 마이클 보드랑 두 번 2003년 4년에 그렇죠. 갔을 때는 우리 런던 한일양님이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 경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공무원, 그러니까 무역관에 있는 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정말 둘밖에 없었어요. 저 둘밖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 놀라운 게 파키스탄 친구가 지인지 선수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유료 입장으로 들어와서 저희를 보더니 자리를 무척 옮기더라고요. 그 영국 관중들이 이제 그 영국이 그 응원이 굉장히 열렬하니까 미친 듯이 응원하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저쪽에서 이제 지인지 선수 소개되니까 fucking up 하니까요. 이 친구가 더 fuck sake, fuck이란 말로 더 열정적으로 놀랐어요. 그거를 한 뭐 불과 한 몇 자리 떨어진 자리에서 한 파키스탄 친구가 젊은 친구가 열렬하게 혼자 응원하길래 저희가 놀랐죠. 일어나서 손짓하니까 저희한테 온 거예요. 경기 내내 응원을 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는 지인진 선수한테 배팅을 했나요? 그렇죠. 예, 예, 배팅을 했는데 그때는 잃었는데 이제 1년 후에 두 번째 할 때는 이 잃지는 친구가 않았을 거예요. 무승부가 나왔으면 잃지는 않았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승무패가 다 있어가지고 잃었지만 800파운드 걸었어요. 이 친구가. 많이 걸었네. 두 번째 저는 500파운드 걸었고 그 무역관 친구는 1000파운드 걸었고요.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친 요시급 회장님은 8000파운드 거셨습니다. 8000파운드면 그 당시에 17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때 이제 그 오즈가 어떻게 됐냐? 지인지 선수가 페이보릿이었으니까 9대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걸었으면 7,200만 원을 딴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쓰신 돈이 그 회장님이 6,000파운드 정도 쓰니까 1,300만 원 썼는데 이 한 경기 배팅으로 1,700만 원을 딴 거예요. 2차전. 2차전. 예, 2차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후원을 해서 돈을 다 쓴 거 이상을 600만 원 정도를 더 딴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끝나고 또 기분 좋게 다 쓰신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만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영국은 축구하고 더불어서 그 복싱이 생활 스포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소년 시절에도 그 복싱 접할 기회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뿌리가 돼서 아마추어도 굉장히 강하고 뭐 프로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항상 5명 이상씩은 데리고 있는 그래서 저도 영국을 한 2번 가봤는데 복싱이 굉장히 그 일반화돼 있고 그 입장료도 생각보다 그 영국 그 다른 물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항상 뭐 대관중이 오고 굉장히 그 생활화돼 있는 그리고 글쎄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프로야구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가족 동반부터 뭐 연인 굉장히 뭐 다양한 그 계층의 그 복싱 시합 구경을 입장료를 사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준배 의원님은 금년에 세계 라이트헤비급 통합 타이틀 매치 심판위원으로 한번 가셨었고 네. 그 전에 또 한 번 더 가셨었잖아요. 토니 벨루 크루저급 타이틀 매치 할 때 그때는 이제 런던이 아니고 맨체스터 저 리버풀로 갔었죠. 리버풀. 근데 그렇게 좀 그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본 게 10대 그러니까 뭐 9살, 10살 뭐 외국 애들은 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성숙하니까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9살, 10살, 뭐 11살, 12살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싱 경기장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거기 막 응원을 하고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잠재적인 복싱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또 자기가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가 직접 티켓을 구입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시합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복싱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애들도 복싱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확실히 있고 그 선수를 응원하고 그런 장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은 그 각각의 타이틀 매치를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웨일즈. 웨일즈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던아일랜드까지 4개죠. 예. 심지어 못 가지냐면요. 런던도 런던 챔피언이 있는데요. 북부와 남부로 나뉩니다. 통합 챔피언이 있고 북부 챔피언, 남부 챔피언이 따로 있고 런던 자체네. 예, 런던 자체 강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강남 챔피언, 그렇죠. 강북 챔피언. 예, 맞습니다. 테임스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부 챔피언과 북부 챔피언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런던 챔피언이 있고요. 그리고 둘이 또 토너먼트 하고. 그러니까 그 관중이 제가 한 2경기를 봤는데 저는 이제 강북이니까 런던은 참고로 강북이 부자예요. 제가 부자라는 말이 아니라 강북이 부자입니다. 제가 강북에 살지만 카나리 워프라는 그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금융도시 그게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앞질른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거기에 제가 사는데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부자셔도 돼요. 아, 예. 부자면 좋겠는데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강북이면 혹시 아스널 쪽이 거기는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사는 위치를 보면 서울로 한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압구정동에서 바로 올라가면 그 강북이 어디죠? 압구정동에서 올라가면 한남동이나 뭐. 거기겠네요. 예. 옥수동. 옥수에서 한남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거기가 런던에서 이제 두 번째로 비싼 땅이고 첼시 이제 축구팀이 유명하니까 첼시와 풀람이 있는 위치가 어디 정도 되냐면은 한국으로 따지면요. 강북의 서쪽의 위가 어디지? 홍대. 홍대 정도 되겠다. 마포나 뭐. 마포. 그러니까 마포, 맞습니다. 신촌 홍대. 거기가 이제 센트럴 제외하고는 가장 비싸요. 런던에서 땅값이. 그 사람들은 첼시나 그래서 그 풀람 팬들을 보면 아스널이나 지금 말씀하신 아스널은 이제 어디 정도 되냐면 북쪽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수요에 이 정도가 이제 아스널과 한참 북쪽이네요. 그렇죠. 아스널과 토트넘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복싱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아스널 팀이라. 여기가 굉장히 거기가 이제 열성적이고 막 진짜 훌리건도 좀 남아 있고. 훌리건들 있고. 네. 그런데 이 부자 동네 첼시나 풀람은 훌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얌전해요. 정말 얌전해요. 그냥 조용히 몰고 나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라 말씀이 뭐였죠? 또 잊어먹었네. 원래 거기 이제 아스널 쪽에 남북 땅값이. 챔피언. 예. 북부 챔피언, 남부 챔피언의 그 경기장이 한 작게는 800명 먼저 들어가는 그다음에 크게는 3,000명 다 찹니다. 그게 10파운드인데요. 한국 돈으로 16,000원이죠. 그래서 16,000원에 4,000원이면 그 입장 수입이 꽤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계는 안 하지만 거기서 또 동네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이서방 치킨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또 스폰서가 많이 붙을 때 보니까 15개 정도. 근데 얼마를 내야지 궁금해가지고 1인당 1,000파운드는 내더라고요. 1,000파운드 160만 원. 후원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면 10개가 붙으면은 1,600만 원, 20개가 붙으면 3,200만 원이에요. 영국 선수들이 대전료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본처럼 표도 팔고요. 해서 영국 북부 챔피언이 그 미들급 정도 되는 많이 벌 때 좀 많이 버는 경우에 입장 수익하고 해서 600만 원. 런던의 북부 예, 챔피언. 런던의 북부 한국으로 따지면 한 번씩 할 때. 그러니까 서울의 북부 챔피언이 좀 인기 복서예요. 나름 거기서는 TV도 가끔 나와요. 강북구 챔피언. 네, 강북구 챔피언인데 600만 원 오버합니다. 제가 한국 선수들의 대전을 잘 모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국은 또 그거 말고도 그 단하루 그냥 결승까지 해서 끝나는 매치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컨텐더. 컨텐더 해가지고 안지가 신일왕전 같은 거. 예. 그 신인왕전이 하루에 하루에 끝나버려 그냥. 3라운드 시합을 하는데 8명이 출전을 해요. 예. 그래서 하루에 3경기를 치러서 우승자를 뽑습니다.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중계하는데 금요일 날 보통 하거든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왜냐하면 격렬하죠 시합이. 모르는 선수인데 그러면 그걸 판정으로 결승까지 올라가는 선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뭐 실력이 좋아요. 그래도 3라운드밖에 안 되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결승까지 그날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배팅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라운드가 아마 4라운드 하는 거 3라운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케어를 많이 나요. 이제 짧으니까 자기들도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일단 배팅 시장이 엄청나고 실시간 배팅도 있으니까 권투도 실시간 배팅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1위에 좀 졌으면 이제 even 그러니까 100을 걸면 100을 땄는데 2배로 3배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또 걸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인 선수들은 모르니까. 축구도 후반전 막판에 거기서 배팅. 그렇죠. 완전 합법이니까 그런 배팅 회사들이 한 뭐 영국 회사만 해도 한 10개가 넘어가니까 메이저가 배팅에서 또 버는 돈, 그다음에 그 입장 수입 또 뭐 TV 중계로 광고도 엄청나잖아요.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를 한 달을 보려면 그게 스포츠를 보려면 7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걸 다 나눠가지니까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이 활성화된 나라들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그 베팅을 거는 나라들이에요. 태국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중남미도 뭐 베팅 거는 나라들이 많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혹시 도입이 되면은 복싱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좀 요원한 얘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축구나 야구는 그런 게 지금 뭐 있지 않나요? 토토 있죠.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조금 사람들이 뭐 관중이 그렇죠. 많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어요. 그럼 복싱도 한번 좀 추진을. 아 복싱은 저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문을 두드려봤는데 일단은 정기- 전용 경기장이 있어요. 전용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년에 하는 스케줄이 전용 나와야 돼요. 경기장. 1년에 스케줄이 스케줄이 이제 나와요. 나와서. 아. 근데 이제 그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부분은 그 KBO라든지 KBL이라든지 이런 그 단체에서 1년 스케줄을 짜잖아요. 각 구단들도 있고. 근데 복싱은 이게 프로모션이 워낙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복싱 특성상 선수가 정기적으로 출전할 수가 없잖아요.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3개월 때 시합을 잡아놔도 못하게 되고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그 토토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아직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 많이 이제 뉴스에서도 접하게 되는데 그 왜 승부 조작 있잖아요. 그 야구 축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복싱은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그 승부 조작에 대한 우려를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토토가 이제 복싱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되겠죠. 10년, 20년 후에는 될 텐데 하게 되더라도 해외 복싱을 섞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에 무슨 승무패 이런 식으로 14경기를 이제 토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싱도 그런 식으로 해외 경기 반, 국내 경기 반 섞어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아마 그 시점은 최소한 10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복싱이 이제 도박화가 되면은 심판들은 이제 배에 철판 깔고 다녀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 저지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라운드 끝나고 판정이 발표되면 안 될까요? 그런 경우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심판이 사람이잖아요. 복싱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발표를 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로 볼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어 뭐 한일전을 하는데 일본이다. 그럼 일본 관중들의 그 여파를 부심들이 그대로 그 전혀 상관없이 채점을 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라운드별 채점은 저는 영국은 이제 임준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국은 그게 있습니다. 해설자가 채점을 해요. 그 해설자가 라운드마다 채점을 한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인지 선수 때 나왔는데. 근데 그건 시합에는 전혀 영향을 줄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방송에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TV 화면에 있으니까 관중들도 보죠. 물론 보지만 그거하고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설자는 완전히 공정한 그 제3자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황 대표님이 해설하시면 채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1회전마다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거죠.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예, 그거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해설자가 했던 그 채점을 더 신뢰를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3자로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부심들이 나온 채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거하고 다를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한쪽으로 그렇다고 뭐 관중들이 그 해설자만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해설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게 관중들이 봤던 그 점수가 해설자하고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피셜 그 저지 3명 말고 해설자가 아닌 방송국에서 다른 저지 3명을 그렇게 하네요.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을 아니 해서 3명 할 때도 있어. 그래서 대개 한 명 하더라고요. 왕년에 심판을 했든지, 그렇죠. 뭐 데이빗 그 레더맨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모터든지 복싱 쪽에 이제 관여한 사람이 테디 하나가 할 때가 주로 많고 2000년대 3시 했어요 그거. 그래서 오피셜 3명 나오고 그 방송국 쪽 3명 점수 나오는데 지금 저 정준 씨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국 쪽에서 하는 쪽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미국은 그러면 해설자가 채점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영국하고 아니 다르네. 해설자가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저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스코어링 오픈을 해요. 아 그래요? 끝나고. 스코어링 스텝을 두고 그래서 보통 뭐 매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네. 4라운드 끝나고 한 번 하고 아니 네. HBO 같은 경우는 헤럴드 레더맨이 아. 이제 계속해서 레더맨이 매라운드 끝나고 아. 보여줬고 그거를 이제 2, 3라운드마다 보여주긴 하는데 매 라운드 채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해요. 일본도 이제 아.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국도 할 거예요. 황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방송을 얘기를 해서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뭐냐면은 나를 써줘. 여의치가 나를. 않아요. 나를 써줘. 뭐 임준배 의원님은 안 되는 게 이제 되네요. 가능하죠. 해외 시합 그걸 안 할 때. 보실 때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네요. 그걸 왜 안 할까요? 한국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그만큼 아이디어 부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 달아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매치가 된다면 하죠, 당연히.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복싱이 저는 이제 참 개인적으로 복싱을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릴 땐 권투였잖아요. 외국을 나가서 영국에서 24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권투란 말이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전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권투란 말이 순수 한국말은 아닐지언정 저희 때는 권투였잖아요. MBC 권투, KBS 권투, SBS 권투. 근데 권투란 말이 아예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그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사람으로서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투라고 하겠습니다. 권투, 여기서 말씀하신 그 1년에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핑계입니다. 영국도 요새 뭐 로건인가 그 유튜버 그 선수가 1년에 일정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배팅 다 있거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미국이나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복싱은 1년 스케줄이 없는데 그렇죠. 그 시합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건데 그 요건은 국내에 문광부에서 만들어놓은 요건이에요. 아. 문광부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부합해야 요건인데요. 일단 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 말도 안 되는 거 검토하겠다 해서 된 걸 본 적 없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인들이 정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정선 쪽 가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얘기한다고 뭐가 제가 어떠니 제가 한국에 살지도 않는 놈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아니,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니 말레이시아 정선에 얘기하면 이게 되나요? 왜냐면 제가 말레이시아 예전에 한 몇 년 살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그 겐팅 아일랜드라는 큰 카지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 있을 때 그때 이천이 정선이면 카지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천이 그 월드컵이 열렸었는데 그 카지노 그 게임들 말고 그 스페셜로 해가지고 그 기간 월드컵 기간에 그 팀 국가별 승패를 알아맞히는 그런 또 자체에서 했었어요? 게임을 또 이벤트로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그런 건데.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정선에서도 근데 제가 얘기한다고 정선에서 월드컵이나 그리고 갬블을 하려면 더 매치가 많아야 되고 더 인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일단 국내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오래됐잖아요, 전통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뭘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국내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복싱을 토토라든지 뭐 좀 그런 갬블 쪽에 좀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난관이 많기 때문에 벽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핑계가 참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이라는 게 참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이제 자기들이 먼저 저는 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이쪽에. 그리고 좀 이제 아까 임준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싱이 진짜 인기가 있고 정말 그 그럼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광부에서도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축구나 야구에서 배팅 머니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복싱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배팅을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관심이 점점 늘어날 거고 엑스도 커지죠. 인기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그것까지 가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갬블이 복싱도 갬블이 되면은 선수들한테 관심도 가질 것이고 그렇죠. 또 매치도 활성화되고 뭐 당연히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80년대 정도 인기면은 뭐 당연히 검토가 뭐 되고 또 그만큼 매치도 많고 시합도 많고 선수도 많은데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복싱 팬들이 우리나라 선수 아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팅에 기대서 복싱을 좀 흥하게 하자는 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복싱이 자체적으로 좀 인기가 많아져서 그 토토에서 당연히 먼저 복싱 쪽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런 추진도 있었죠. 그 한국 권투위원회를 마사회에다 흡수를 시켜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예, 국가에서 좀 관리하게 그래서 좀 이제 하자. 마사회 쪽에서 관리하고 과천 그 경마장 있는데 그 복싱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해 떨어- 엄청난 아이. 전 굉장한 그러니까 아이디어. 해 떨어지고 이제 경마 끝난 다음에 그 복싱 전용 경기장에서 이제 저녁 때 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이제 그 경마하듯이 배팅하는 뭐 그런 안도 있었는데 뭐 글쎄 마사회에서 뭐 복싱 협회를 뭐 인수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은 아니고 같은 황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지만 조금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 제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팅이 먼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권투 인기가 올라가서 그쪽에서 먼저 하자 하고 오면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배팅이라면 권투를 몰라도 배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 배팅이라는 거는 하나의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선수들에게 관심도 가지게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거든요. 경마 초보자들은 가가지고 말 한번 이렇게 두르면 말 정보도 모르면서 저 말이 잘생겼는데 거기다 배팅하는 거 약간 예. 그런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돈을 땄을 때 선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권투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근데 예. 복싱 갬블 되면 나는 심판 그만둘 거야. 위험을 또 완전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생명의 더 활성화될 거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런던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남부 챔피언, 북부 챔피언들 배팅이 있으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 랭킹 전에는 당연히 배팅이 생기면 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복싱이 오래전에 자리를 잡고 그런 갬블 역사도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뭐 거의 그냥 일상화돼 있는 그런 경우고 하여간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하여간 그 축구하고 복싱은 거의 그 일반인들하고 그냥 아주 밀접하게 그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지금 정준 씨 얘기한 대로 체육관도 굉장히 그 저렴하고 생활체육도 많고 그러네. 아마추어도 활성화되고 또 프로시합에 대한 어떤 관중들도 그 어떤 주말에 어떤 그 즐길거리로 그냥 경기장을 아주 쉽게 찾아가고 그 입장료 아주 그 당연히 내고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가서 보면은 복싱이 뭐라 그럴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입장료가요? 그 관비인가요? 그게 67,000원 하던 게 지금은 2배 정도 올라서 1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년에 13만 원.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싼 지금 거죠. 우리나라 복싱 체육관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한 달이. 3개월이 4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그러면 제 동네 그 런던에 그 복싱 짐, 뭐 유명한 그게 짐인데 오딜리 헬스 나온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짐은 다 정부 지원을 받을. 카운슬의 지원을 물론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따지면 그 지역 지자체.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특히 그런 체육관은 관장이 어떤 자기 그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그게 그 다르구나.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다르군요. 일이죠. 왜냐하면 사범들도 그 지자체에서 월급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시스템이 예. 달라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연구가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0년 넘게 이어오는 그 굉장히 그 복싱을 접하기도 쉽고 정부에서도 복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그렇죠. 예.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죠. 이 영국의 복싱은. 남자 여자 비율을 보면 한 남자가 70% 정도 됩니다. 여자가 30% 정도. 그래서 영국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가서 느낀 건 축구는 일단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축구 없으면 망한 나라. 그 다음에는 복싱밖에 없어요. 뭐 사실 농구가 뭐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같이 여자 배구가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다음엔 바로 복싱. 럭비. 럭비하고 이제 크리켓. 크리켓 네 가지가 네. 되겠네요. 근데 메이저 스포츠. 크리켓 같은 거는 이제 영연방 쪽에서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인도, 뭐 파키스탄, 영국, 호주 이런 데 하니까 익숙치 않고 럭비도 사실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익숙치가 않은 운동이니까. 그래서 하고 그 영국은 또 타이틀도 많잖아요. 유럽 타이틀, 영국 타이틀 지금 정준 씨 얘기한 대로 영국 지역 타이틀에 영연방 영연방 타이틀에 뭐 하다 보니까 뭐 시합할 기회도 많고 그리고
EBU 시합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유럽 타이틀이 원래 EBU가 이제 전통적인 유럽 타이틀인데 요즘은 보니까 WBC 산하 유럽, 네, WBA 산하의 유럽, WBO 산하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미국이 NABF만 있다가 NABO 뭐 NABA 뭐 있듯이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로얄 알버트 홀은 아직도 본투 시합을 해요. 하나. 오래됐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클래식 음악적으로 많이 하고 요새는 그 이후로부터는 한 10년이 거기에 이제 그 이명주가 한번 왔었죠. 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관객만 99%였는데 공짜표로 그러니까 돈을 써서 이제 기업에서 한번 홍보를 하고 왔는데 결과는 뭐 실패했죠. 그러니까 7, 80년대 보면은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웸블리 아레나가 우리나라 따지면 장충체육관 그리고 이제 로얄 알버트 홀이 약간 문화체육관 같이 이렇게 그 약간 규모는 작지만 지금을 따지면 예술의 전당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복싱 시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로얄 알버트 홀에서도 70년대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막 샹드리에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본투샵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는 사실 복싱 교류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문화체육관 몇 명 캐퍼시티가 몇 명? 2,500석이요. 아, 그러면은 로얄 알버트 훨씬 2,500석이 좁네요. 조금 안 됐었어요. 로얄 알버트 홀은 보통 1,000명 1000명이 네. 좀 안 되는 그런 1,000명 정도 해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됐을 때 그 1차 방어전 도전자로 이제 처음 지명됐던 게 조니 크라크라고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챔피언 영국 근데 그 선수 보면 이제 로얄 알버트에서 영국 타이틀 매치 그런 거 많이 해서 사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복싱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타이틀 매치도 지인진 선수 전에 누가 있었나요? 영국 선수?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인 선수 1차전을 보면 1차전 때요. 황누가 영국에서 경기를 하고 지인지 선수가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세계 타이틀은 아니고. 아니고 예. 그때 황누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있어. 황누구라던데. 영국에서요? 예. 영국에서 그러니까 황재룡인가 아니요. 황재용은 아닙니다. 원정 황재용은 아니고 없고요. 뭐 있어. 그때 그 코멘테이터가 해설자 얘기를 했어요. 그 황누구라고 저도 그때 그 말 깜짝 놀랐는데 황누가 하고 나서 지인 선수가 두 번째 한국 선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 타이틀은 아니야. 세계 타이틀은 아닙니다. 세계 타이틀은 아니고 세계 타이틀은 지인 선수가 처음이고. 아니 있어. 영국에 있어. 예, 황씨 누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총재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영국에 간 적이 없고 참고로 그때 당시에 링그 페더급인가 축구 선수 그러는데? 김주성 씨하고 황선홍 그 얘기를 제가 안 했구나. 형도 왔던 걸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자, 2차전 때 김주성, 황선 선수가 왔어요. 봤어요. 그걸 TV에서 봤었어요. 왔는데 그 황 아닌가요 혹시? 황선홍 그때 황선홍 선수가 TV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지인 선수가 이제 이겼을 때 그때는 이제 황선홍 선수가 더 유명했을 때니까 올라가서 그 링 아나운서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소개를 해서 황선홍 선수가 링으로 올라가진 않고 그 링 사이드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도 영국 관중들이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몇 명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8년 월드컵, 94년 월드컵 이런 거 소개를 했는데, 야 이게 미디어가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도 2002년 월드컵 다음이니까 기억하겠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네. 그때가 5년인가요? 2003년이랑 4년. 그렇군요. 그래서 알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 영국에서 시합했던 게 스캇 해리슨한테 도전했던 영국애가 있어. 마이클 브로디하고 한번 했어요. 아니 WBO 페더급 타이틀에 그 스캇 해리슨한테 도전했던 영국애가 한번 한국 사람하고 시합을 했었어.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죠. 페더급인가? 페더급이야. 그래서 스캇 해리슨하고 도전했던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애 아까 아이리시인지 영국인지 영국애인데 WBO 페더급 타이틀 매치를 하나가 있는데 걔가 한번 우리나라 선수가 하고 영국에서 논 타이틀. 이게 인터넷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돌아가서 다음 달에 그건 제가 권수영에서 물어보면 알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황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황씨라 그랬어요. 황씨야. 황씨라 그랬어요. 예. 황씨야. 그 방송에서 코멘트에다 분명히 황누구라 했습니다. 몇 년도죠?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요. 2003년 아니면 4년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인 게 스캇 해리슨하고 했던 그 영국애가 그 타이틀 세계 타이틀 전에 논 타이틀을 했던 페더급이라는 얘기인데. 페더급이야. 황재룡이다. 황재룡 씨는 뭐 진짜 은퇴를 했었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복스렉에 스캇 해리슨 타이틀 매치 쭉 보면 그 영국애가 하나 있어요. 아이리시 영국에 있는데 걔 레코드를 보면 아마 나올 거야.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하고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국은 하여간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뭐 복싱 교류가 많지 않았고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그
2000년대 전에는 일본 선수들도 그러니까 아시아권하고는 그렇게 많이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죠. 프랭크 세데뇨가 영국 가서 찰리머그를 이기고 챔피언 되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시초니까. 시초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차차이 치오노이가 월터 맥코안을 이긴 이긴 게 이제 뭐 영국 선수와 이제 아시아 쪽하고는 저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하고는 별로 그 교류가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영국은 뭐 그 영연방 쪽 서로 교류가 많으니까 영연방 그쪽 시합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가 영연방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우리나라가 영연방 챔피언급하고 이제 시합을 했던 거는 70년대 그 최문석 선수가 호주에 가가지고 그 영연방 챔피언을 이겼죠. 그래서 아주 그 큰 수운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그 가치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후에 김학영 선수가 또 한번 원정을 가서 보비던이라는 그 영국 선수인지 호주 선수 제가 영연방 쪽 그쪽 챔피언을 그때 커런트였는지 전 챔피언이면 가서 논타이틀에서 이제 김학영 선수는 지고 최문석 선수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 받은 게 그 호주 가서 영연방 챔피언을 판적으로 이기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영국이랑 거의 교류가 없다가 박종팔 선수 그 로이 검즈랑 1차 방어전 할 때 그때 이제 생뚱맞게 영국 선수가 왔는데 너무 약했죠. 약체였죠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 서덜런드, 스코틀랜드 그렇죠. 선수. 근데 그 전이죠. 서덜랜드는 스코틀랜드라도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로이 검즈는 나름 영국에서는 한 지역 챔피언 정도는 꽤 껌 좀 씹었던데 보니까 되게 오기 전에는 네. 좀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공을 입고 나니까 너무 겁을 좀 많이 먹었던지 그랬었죠. 그래서 약간 영국이 그 아시아권하고 좀 조우를 한 거는 그 차차이 치오노이가 월터 맥코안하고 이제 시합을 하면서 했고 이제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데노가 이제 그 가서 업셋을 찰리 머거리를 세데노가 이긴 업셋이 그 필리핀 선수들이 그 뒤집는 어떤 실수예요. 시조죠. 네, 그 이후에 뭐 파스쿠아가 곤잘레스 이기고 뭐 일본에서도 업셋 일으키고 뭐 여기저기서 업셋 일으킨 게 세데노가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시합 필리핀 업셋의 그 시조 같은 사실 그때 시합이에요. 세데뇨가 이제 간 것이 국내 선수가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데뇨가 찰리머글이랑 하기 한 달 반 전인데 국내에서 유옥균 선수랑 합니다. 그래서 예. 유옥균 선수한테 이기죠 세데뇨가. 그때 이제 세계 랭커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유옥균 선수가 만일 이겼다면 뭐 아마추어 국가대표 활동도 많이 했고 한국 타이틀도 이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유옥균 선수가 영국으로 불려갔을 수도 있는데 세데뇨가 이제 이기고서는 운 좋게. 근데 그 시합에서 이겼죠. 찰리머거리가 세데뇨가 업셋으로 불릴 만큼 찰리머거리가 그렇게 강자였나요? 일단 존재감이 당연했죠. 있었죠. 그 합차. 영국에서 세데노는 그냥 무명이고 몇십 년 만에 탄생한 그 세계 챔피언이었고 플라이급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 굉장한 관심을 받다가 그냥 흐지부지된 영국 선수가 이제 찰리 머거리하고 메리 맥기간. 맥기가는 많이 그래도 바뀌고. 어느 정도 좀 이뤘죠. 근데 목적을. 뭐 굉장히 롱런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바로 그 무명한테 미국 첫 진출해서 그 스티브 프로즈한테 접어라 가지고. 그게 3차 방어전이었으니까. 근데 영국 선수들이 그 뭐 시합도 많지만 업셋을 많이 당해요. 베리 맥기건은 아일리시로 가야 되죠. 맥기간은 아일리시. 네, 아니 아일랜드. 아일리시지. 벨파스트. 그렇죠. 북아일랜드. 마리바키 가는 근데 의외로 인정을 받아요. 봤죠. 지금 팬들한테 세리머사를 이겼는데. 예, 그거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도 해설자 하잖아요. 해설하고 예. 그래서 내가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칼럼 스미스 시합 갔는데 뒤에서 맥기간이 그 커뮤니케이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인사를 했지.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좀 신기해하더라고. 제가 영국 갔을 때 일단 제가 음악을 하니까요. 인준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자 보면 스모키와 비지스를 보면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스모키가 인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비지스가 100배는 더 큰 밴드예요. 100배 이상 진짜 500배는 더 큰 밴드입니다. 스모키 이런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지. 예. 사실 외국은 잘 오히려 그 현지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영화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현지에서는 히트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히트 친 거죠. 그 대표가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가 이제 영국에 그 나올 당시에 영화 평론가들이 영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워스트다 5에 뽑혔어요.
근데 그게 아시아권이나 여기에서는 완전한 그 정말 데이트를 했거든요. 아시아권 정서에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모키도 뭐 이제 포크록인데 제가 들어도 스모키 노래가 더 좋아요, 솔직히 비지스보다. 그 국내 내한 공연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왔던 인기가 거죠. 있으니까 온 거지. 근데 한국, 일본, 중국, 뭐 필리핀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권에는 태국이나 스모키 인기가 10배 이상 많았는데 실제 영국에서는 비지스가 100배, 500배 이상 큰 밴드예요. 비지스는 영국에서는 비틀즈에 버금가는 그룹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비지스.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참고로 준배 형 얼마 전까지 컬러링이 그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였었습니다. 예, 예. 모르겠는데. 그 노래 근데 비지스 이것도 또 엮여서 비지스 노래는 그 디스코 전에 그 전에 홀리데이. 헐리데이 있고 그 초창기 음악이 좋았죠. 그래서 스테이는 라이브. 그것도 디스코 말이야 그때는. 그거는 이제 유시피 댄싱. 그건 토요일 밤에 열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당신은 나이가 그 나이지만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헐리데이 나오고 그럴 때 그때가 이제 비지스 비지스는 지금도요. 가끔 이제 BBC 이런 거에 연말에 어쩌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99년도에 가서 제가 그때가 2년 월드컵을 하기 전에 제 중국 친구 친한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다르거든요. 레벨이 엄청 부자입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부자는 몇 조씩 갖고 있어요. 진짜 몇 조, 몇 천억, 몇 백억. 그런데 지역, 그러니까 말하면 지역 깡패지. 지역 깡패라서 한국처럼 이렇게 막 그 지역을 놀지는 않아요. 한국의 그 지역을 노는 깡패들이 아니라 당시 길거리에서 DVD 팔고. 사실 대마초는 영국에서는 합법이 아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경찰이 봐도 차에서도 펴요. 저도 뭐 한두 번 해봤는데, 뭐 20년 전에 안 맞아갖고 저는 안 하지만은 대마초는 사실 엄마하고 16살 딸하고 같이 펴요. 실제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이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내면 담배를 펴요. 그 대신 학교 내에서 안 되고 교복 입고 안 돼요. 그렇다고 재밌는 게 사진은 못 해요.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성인이 담배를 줬을 때 길거리에서 어디건 교복을 입지 않고 피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은 학생한테 내가 줬다 그러면 걸려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돼 있죠. 담배를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대신에 부모님이나 18세 이상의 성인이 담배를 펴라고 줬을 때 교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나 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법이.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필 정도로 학생들도 뭐 17살 때면 그냥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펴요. 저희 옆집에 이렇게 지나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그 엄마가 한 대 필래 하고 저한테 지금도 볼 때마다 이거 대마초한테 필래 하나 괜찮아 하는데 아직도 보면 그렇게 프렌들리하게 한 대 펴라 하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가보면 지금은 굉장히 다문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사람 같은 사람도 물론 많지만 동구권 뭐 그다음에 인도가 굉장히 많은 방글라데시 예, 이쪽 파키스탄. 계열, 파키스탄 계열, 그다음에 동구권에서 뭐 이민을 오는 건가요? 그 동구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식민지를 벗어나서부터 영국은 이제 일본이랑 좀 다른 게요. 그렇게 압박을 했지만 지금도 이제 은행이나 그다음에 대기업들 보면 간부 자리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멘. 오히려 영국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의 메이저에 진출하게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백인 친구들을 만나면 저 인도 저 파키스탄 매니저 저놈 때문에 그만뒀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가면 제가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져요. 그리고 이제 인도 계열이 고학력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많고. 인도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면은 좀 고급 직종에 그 인도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었다가 총리가 된 수낙도 파키스탄 인도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도 인도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인도는 복싱 안 좋아하네요. 인도는 아마추어 복싱은 강해. 그런데 팬들이 일단 크리켓, 그 사람들 크리켓. 영국에서 복싱은 크게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마추어 복싱은 그 인도 사람들 특유의 그 피지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 복서는 그렇게 뭐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아마추어 복싱은 그러니까 인도 맞습니다. 많아요. 강자가 많고 예. 인도는 뭐 스포츠를 해봐야 크리켓하고 뭐 하키 그리고 골프 선수도 좀 잘하는 애들 좀 많고
프로골프, 골프는 제가 잘 PGA, 모르겠는데. PGA 쪽에 보면 이제 인도 계열도 좀 있고, 그 운동이 뭐 스포츠가 별거 없고 인도 같은 데가 프로복싱에 좀 뛰어들면은 그렇죠. 그 나름 강자들이 좀 중국과. 중량급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뭐 중국은 뭐 저 최근에 그 장질레이가 헤비급 뭐 잠정이지만 일단 아시아 선수는 처음이죠. 헤비급 처음이죠. 세계 챔피언이 된 게. 그리고 뭐 조조이스를 아주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더라고. 그래서 몇 번 뭐 휘청거리게 하고 뭐 그렇게 저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수가 좀 더 잘해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래서 네,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쪽은 썩 마음은 안 들지만 어쨌든 제가 뭐 아시아권이란 아시아에서 그 최초의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그 있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주소없네 오늘도. 재밌네요. 그 영국의 그 복싱 얘기를 또 그 런던 한량님, 박정준님한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오셔서 처음 복싱 토크에 참여해주신 런던 한량님께 엔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일단 지금 여기 음식이 중국 음식, 영국에 있는 중국 오리지널 음식하고 다른 이 한국형 중국 음식. 저게 지금 팔보채하고 뭐죠? 고추 잡채 예, 2개 예, 시켰는데 너무 맛있게 정말 행복하게 지금도 먹고 있고요. 그럼 콩만두도 있습니다. 정말 군만두는 또 서비스 주네요. 여기는 프리로 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저게 좀 가격이 영국보다 한 3배가 싸요. 거기에다 중국 술에 너무 행복하게 잘 먹고 정말 감사하게 먹고 방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